선영이 원한 건 소문을 키워서 나와 해리 모두를 상처내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폴 맞죠? 그쵸? 정유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와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어찌할 줄 모르는 듯 머뭇머뭇 움직였다. 정윤이 거듭거듭 확인을 하는 동안 나는 쓴웃음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요즘 사원님 때문에 나 너무 인생이 스펙터클해진 기분이에요. 폴하고는 진짜 사귀는 게 맞다는 거죠? 정윤은 내 쪽으로 몸을 잔뜩 기울여서 마지막 말을 들릴락 말락하게 속삭였다. 그 사람하고는 진짜야. 나는 되도록이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더 이상의 루머는 곤란했고 그 루머가 나로부터 나오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천천히 듣는다 치고 그 해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리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깊은 한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아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다. 해리에게 최대한 솔직할 것. 해리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연애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근데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 싶게 좋아서 현실이 다 무너져 버려. 내가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정해놨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내가 진짜 미친 건가 싶은데 나 미친 거 맞지? 나는 정윤으로부터 미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정윤은 그런 식의 얄팍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미친 거 맞네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러기 쉽지 않죠. 정윤의 단호한 결론이 떨어지자 오히려 나는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근데 안 미치고 연애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어쨌건 결론은 내가 미친 거에 가깝다는 것이긴 했지만 정윤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손을 꽉 잡아주었다. 잘했어요, 사원님. 사원님 진짜 지금 행복해 보여.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건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할 땐 그냥 행복해 하기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일은 그때 해결해요. 그럼 되지 뭐. 사는 게 별건가? 나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고마워를 만들었다. 선영과도 틀어진 지금 정윤조차 없었다면 내가 이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을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나 있었을까?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할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온지도 몰랐던 휴대폰 메시지가 보였다. 나 두 번째 데이트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죠? 아, 해리. 나는 앞서 나가는 정윤에게 들키지 않으려 간신히 탄식을 삼켜냈다. 더 늦기 전에, 아니, 해리가 더 상처받기 전에 그에게 모든 걸 말해야만 한다. 왜 내가 그에게 마음을 줄 수 없었는지, 해리 같은 사람을 거절하고 폴과 만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리에게는 이 모든 걸 다 알 자격이 있었다. 나는 퇴근 후 시간을 들여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게 따로 약속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는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어 잠갔다. 이튿날은 공교롭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날이었다. 해리가 있는 층에 근무 배정을 받았는데 해리와 함께 근무하는 관리자가 폴이란 걸 확인하게 되자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전날 밤에 해리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날 약속은 잡아놓은 터였다. 메시지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 해리가 이게 데이트 약속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일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다.
나는 이게 데이트 약속은 아니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고 내 목소리와 말투가 심각했기 때문인지 해리는 평소 같았다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음직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이틀 후,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고 나는 그 사실을 폴에게도 전했다. 사귄다고 내 모든 스케줄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해리를 만나는 일에 대해선 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폴과 해리는 그저 아는 사이를 넘어서 직장 동료 관계였으니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다 알아야 하는 게 맞았다. 해리랑 괜찮겠죠? 뭐가요? 해리와 통화를 끝낸 후 만날 약속을 정했다는 걸 폴에게 톡으로 알리자 걸려온 전화에 나는 해리를 보는 게 폴에게 괜찮을지를 물었는데 폴의 음성에는 염려가 없었다. 두 사람 같이 일해야 하니까요.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마음이란 게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해리가 불편한 감정은 빨리 털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폴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고 그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얽힌 일을 정리해야 하는 나로서는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내게 해리와 폴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일까지 닥치자 공교로움이 너무 지나쳐서 운명으로부터 조롱이라도 당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해리와 폴에 대해 더 경악스러운 상황은 선영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였다. 선영은 물론 해리에 대해서만 알 뿐 폴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지만 껄끄러운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작업장에서의 하루를 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눈앞이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는데도 선영이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짝사랑 상대가 되는 일이 익숙해서인지 해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다행히 정윤도 같은 층이어서 눈짓으로 난감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해리가 폴에 대해 모르기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걸까? 의외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평소와 다른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 확인한 휴대폰에는 이제 매일 기다려지게 되는 폴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정윤과 나누는 가벼운 잡담의 시간도 똑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나른한 오후 근무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점점 더 긴장을 늦추었던 것 같다.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퇴근 시간이 훌쩍 다가오자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 데스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관리자로부터 퇴근하라는 말을 들으면 쿠팡에서의 하루는 끝이 나는데 관리자의 퇴근 선언을 기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할 말 있어요. 교실에서 의욕 넘치게 손을 들어 발표를 원하던 학생처럼 선영이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작업장을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퇴근을 미루게 만든 선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눈을 빛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단 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쪽이었는데 폴이 차분히 선영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네, 말씀해보세요.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켜고는 해리를 똑바로 보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를 뱉었다. 여기 관리자랑 단기사원 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폴과 해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보았는데 두 사람 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라고 여기는 낌새였다. 그러나 선영은 폴에 대해 모르니 선영이 말하는 관리자가 폴일 리는 없었다. 나는 선영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입을 막고 싶었지만
내가 나서는 건 소문을 확인시키고 키우기만 할 뿐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소문인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리는 입을 열지 않았고 폴은 걱정을 넘어서 선영의 말을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관리자가 단기 사원을 좋아한다고요. 누가 누굴 좋아하고 만나든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폴이 입술에 힘을 주는 게 보였는데 선영이 이어서 할 말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관리자들이 우리 사원들한테 업무 배정을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여기서 힘들지 않은 일은 없지만 그래도 더 힘들고 덜 힘든 일은 있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덜 힘든 일 시키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사원님 말씀은 그 관리자가 좋아하는 단기 사원에게 덜 힘든 일을 배정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폴은 차분함을 넘어서 차가운 얼굴로 덧붙였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라는 말이 나오자 선영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기세가 줄지는 않았다. 지금 저는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사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폴이 생각을 정리하듯 데스크 위에 놓은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게 보였다. 이제 퇴근이 미뤄지는 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고 모두들 폴과 해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만 궁금해하고 있었다. 사원님들, 사실 그건 해리가 마음을 다잡은 듯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폴이 끼어들었다. 사원님들, 일단 저희가 정확히 어떤 소문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기도 하니까 일단 퇴근부터 하겠습니다. 선영은 해리의 말을 막은 폴을 노려보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 자, 모두들 퇴근하세요. 어서요. 폴의 재촉에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지만 선영은 좀처럼 자리를 벗어날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선영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선영은 마지못해 무거운 발을 떼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나와 정유는 마지막까지 남아 선영이 움직이는 것까지 본 뒤 퇴근길에 합류했는데 걷다가 돌아본 데스크에서 해리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폴과 나는 눈이 마주쳤다. 선영이 원한 건 소문을 키워서 나와 해리 모두를 상처내는 것이었다. 선영이 수진이 커플을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 했던 것과 수법은 유사했다. 선영은 수진의 남자친구를 빼앗지 못하자 두 사람 모두를 상처내려 했고 지금 하려는 게 딱 그거였다.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고 말겠다는 파괴적인 마음. 선영을 알고 지낸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보지 못한 그 마음의 파열음이 과연 어디까지 울려 퍼지게 될지 나는 두렵기만 했다. 그날 밤 폴과의 통화에서 나는 폴이 몰랐던 선영과 해리에 대한 얘기를 모두 해주었다. 폴은 거의 의견을 내는 일 없이 내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선영에 대한 얘기나 다음날 내가 해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날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일의 전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나는 궁금한 게 많았고 무엇보다 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통화를 마치면서 한 폴의 말 때문에 그의 신중한 태도에 믿음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헛된 약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에요. 해리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에서 식사를 하고 갔던 태국 음식점 근처의 카페였다. 걱정과 달리 먼저 와서 앉아있던 해리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테이블에 놓인 진동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해리는 커피 2잔을 담은 트레이를 받아오는 사이 내게 인사하는 듯 한 번의 눈짓 말고는 한마디도 없었다. 마른 목을 축이는데 커피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는 걸맞았다.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죠? 네, 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해리를 절대 만나지 못할 이유, 폴에 대해서 말하려 입을 열었는데 해리가 선수를 쳤다. 폴이죠? 네? 폴 때문에 내가 미진님한테 안 되는 거 맞죠? 나는 벌렸던 입을 미처 닫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해리에게 묻고 싶었지만 말을 마친 해리는 내리깐 눈을 좀처럼 들어 올리지 않았다. 이게 일을 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보이는 게 무척 많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해리가 들어야 할 건 사과가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솔직한 방향이었다.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완님한테까지 나눌 마음이 남지를 않게 된 건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폴과 내가 설마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시완님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폴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게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두 상관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해리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내 말을 들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의 실망과 낙담을 모르지 않기에 내게 있어 선택이란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었다. 마음이란 게 해리의 두 손이 깍지로 엮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일부러 그와 눈을 맞췄다.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뿐이라는 걸 그가 알았으면 했다. 내가 미진님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못했던 것처럼 미진님 역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폴을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할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하고요. 근데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단번에 그 마음을 확 접어서 버릴 수는 없어요. 나는 아직 미진님과 폴을 축복해 줄 수도 없고 미진님을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나를 잊으라는 통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시완님한테는 자세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거의 10분여가 흐르는 동안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 커피만 마시면서 테이블만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일어서며 남긴 한마디. 이만 가볼게요. 가 그날 해리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나는 해리에게 모두 털어놓고 나면 큰 산을 넘은 기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마음이란 어쩜 이렇게 항상 옹졸하기만 해서 나를 실망시킬까? 당장 폴에게 전화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나는 참 싫었다.